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안서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신부전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증가하게 됩니다. 고혈압이라 하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서 심장에 지속적인 압력 과부하로 작용하게 되고 또 고혈압의 증상이 없어서 수년간 높은 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점차 비후해지면서 이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압력 과부하를 견디다 못하면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 그 자체는 혈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판막 질환을 악화시켜 신부전으로 이행하게 되는 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좀 증상이 좀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는데 높은 혈압을 사실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심코 방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고혈압 자체가 신부전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신부전 환자에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그 자체는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인자로서 신부전으로 인한 재입원율,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교감신경계의 체계가 있어서 맥박을 빠르게 하고 심장 근육을 억지로 수축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작용이 과도해지면 심장은 탈진하게 됩니다. 또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체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급성 출혈이라든가 몸에 체액이 적을 때 몸의 수분을 저류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압 상승이 심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신부전의 악화인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부전을 치료할 때는 이러한 교감신경계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를 차단하는 그런 약제를 통해서 신부전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고혈압의 기준을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혈압을 재기 때문에 이러한 진료실에서 측정되는 혈압보다는 5 정도 낮은 수축기 혈압 135, 이완기 혈압 85의 기준으로 고혈압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 혈압인 120에 80을 넘는 경우에는 고혈압의 전 단계로서 자주 혈압을 측정해보고 짜게 먹지 않는 식습관이나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고혈압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보시는 것이 예방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그래서 혈압과 수준에 관한 OX 퀴즈를 좀 준비했거든요. 예, 5입니다. 신부전 환자는 대개의 경우 혈압이 높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베타 차단제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차단제를 사용하다 보면 점차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회복되면서 본래의 혈압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이나 또 가정용 혈압기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약제를 증량하여 혈압을 조절하게 됩니다. 예, 5입니다. 혈압약이라 하면 베타 차단제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를 차단하는 약제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 중에서 앞서 2개의 약제는 고혈압 약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신부전의 예후를 개선하고 또 사망률을 줄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부전 약제를 처방받으신 경우에는 약제를 유지하되 이러한 약제가 갖는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두통, 식욕부진,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상의하여 약제를 감량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X입니다. 신부전 중에 임신성 신부전, 고혈압에 의한 신부전, 알코올에 의한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가역성 신부전으로 분류돼서 신부전에 대한 약제를 치료하고 유발 요인을 제거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부전의 경우에는 약제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약제를 줄이는 경우라도 추적 검사를 통해서 재악화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부전으로 진단되어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였고 기능이 좋아졌다면 담당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추고 신부전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저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매우 나쁜 중증 신부전 환자의 경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폐 부종과 같은 급성 악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산소 소모량이 많은 급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하며, 신부전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산소 소모량을 바탕으로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해 환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를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운동으로 환자가 급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부전의 주요 위험 요소인 고혈압을 중심으로 신부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층의 비만도가 증가되면서 고혈압 유병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혈압을 측정해 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신부전을 예방하는 열쇠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